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지금 해외 선물도 빠지고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아닐까? 예, 아무리 뭐, 코로나19가 계절 관계없다 하더라도, 기온이 높은 시기하고 또 낮은 시기하고는 틀릴 거고, 뭐 증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방역에서 조금 나은 상태긴 한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라서 무작위로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0.1%가 나왔습니다. 예,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역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기 어렵다면 이대로 시간 가면 결국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원인이라면, 예, 상대적으로 방역에서는 양호한 상태니까, 예, 거기에 따른 조정폭도 덜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지만 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는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신용잔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6월이나 8월과 같은 이 얕은 조정이 아니면, 이런 얕은 조정이면 조정을 받더라도 신용 잔고가 털리기 전에 수습을 할 텐데, 뭐 이번만큼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은 하지만 이 조정은 좀 제대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계속 현금 50%를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여기서 마지막 파동이 나와서 올라봤자 2600선이고, 그러면 여기 현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신용 물량까지 다 터지면 2000선까지인데, 그럼 거의 마이너스 20%.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상태.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생기니까 매도세가 나올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은 모릅니다. 예전에는 좋은 영향을 줬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더했을 때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아주 끔찍한 조정은 아니고 해외 증시 대비는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둘 다 뭐 중요한 지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해외 증시가 적당히 빠진다면 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버티는 부분에서 항상 그렇지만 해외 증시 대비 강하려면 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전자가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해서 그 가능성은 조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강하고, 그래서 자동차하고 전기전자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묶어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근데 그게 원화 강세로 인해서 오래 가지는 못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선방을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9월 말까지 현금 비중 50%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전 종목 손실인데 뭘 줄여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 종목 손실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 손실이라는 것은 수익 나면 정리, 손실 나면 무조건 보유를 하는 이런 대응일 것 같은데, 보통 수익이 난다는 것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걸 손절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손절하셔야 된다, 뭐 말로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코덱스 200이나 이런 ETF 상품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전략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이제 요런 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건데, 요 상태를 만들고 나서는 사실 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이미 깨트린 상태에서 도자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쩔 수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모든 종목이 손실인 상태가 뭐 이번 조정에서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을 거지만, 또 손절해가지고 이거 재매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만 놔두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상한 종목 잡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그때 정리하고 그때 가서 대응을 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나온 주가를 보고 아유 뭐 이걸 손절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잡고, 뭐 아니면 이걸 이때 정리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뭐 항상 그렇지만 이게 세용지마랑 똑같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도저히 가망 없는 종목이 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괜찮은 상황에서 또 꺾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그 모르는 게 어쨌든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 기다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을 해가지고 뭔가 바로 잡아야지.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조정에 대한 압력이 더 커졌고, 그 조정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는 해외 증시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정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은 항상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면 세미콘라이트가 오늘 소액 공모를 했습니다. 이 소액 공모 유상증자는 보통 시장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뭐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채무 상환 자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해보면, 주가 예상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예상을 해보면 뭐 여기서 그냥 큰 변동 없이 움직이다가, 그렇다고 또 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청약일이, 일반 공모 청약일이 9월 28일이고, 그리고 납입일이 9월 29일입니다. 보통 이 10억 소액 공모할 때 많이 참여할 때는 조 단위 자금도 들어옵니다. 10억에. 그러면 이제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거의 받지 못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714원이니까 주가가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이 증자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주가를 못 띄우고 그러진 않겠지만 9월 28일까지는 뭐 적당히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고, 10월 15일 이후로는 이 물량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분산이 돼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분명히 세미콘 라이트가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실적도 낼 거고 뭐 좋아질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돈 필요하면 이렇게 증자해가지고 물량 늘려버리고 전환사채 풀어가지고 늘리고 이런 형태가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의 절반만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봐. 예. 어쨌든 주가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10월 15일 이후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래봤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저는 뭐 818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700 얼마 이하로는 안 간다고 보면 한 700, 최하로 봤을 때 720에서 30? 그럼 제가 생각했던 어떤 리스크 범위 안에 있습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바닥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리스크 마이너스 10%에 기대 수익률 100%라고 보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요 범위 안에 있고 하니까 뭐 투자에 대해서 바꿀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이랬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고 소액 공모를 해서 뭐 의도는 채무 상환이니까 뭐 특별히 시장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예, 뭐 어쨌든 언급한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하락입니다. 예, 반등을 하고 하락. 그리고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배터리 내재화까지 나오면 흐름이 완전히 깨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LG화학 주가는 오르기가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라는 게 그 성질을 유지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잘 올라가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긴 시간 오랫동안 올라가면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 깨고, 그 심리들 다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바뀌는 건데, 이 추세가 한번 바뀌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재미없어집니다. 반등해도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시원하게 같이 내려가고, 예, 이런 상태. 거기다가 별 탈 없다라고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이 고객 자산도 아니고 자기 자금을 LG화학에 투자했던 자기 자금을 매도를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뭐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듯이 뭐 삼성생명, 네,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30조지만 30조가 넘지만 시총이 10조 원대.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 수준인데 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 메인이 자회사가 되어버리면 그 지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이라도 받는데,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갖고 있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되니까. 뭐 가치는 높겠지만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거기다가 바이오주라고 보는 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삼성물산을 바이오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자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LG화학에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좀 장기적으로 이건 내려가는 게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한다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 그랬을 때 LG화학이,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아주 획기적인 배터리를 내놓으면 모를까. 예,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LG화학은 계속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항상 그렇듯이 나쁘다, 폭락할 거다 이러면 계속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딱딱딱딱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예, 바람직하고,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 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도 지금보단 좋은 가격을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다리셨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또 뭐 반등 한번 줄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이 가격은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내릴 거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다 맞췄는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춘다고, 지난번에 맞췄다고 해서 앞으로 맞추리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파시라고 했는데 왜 못 파셨어요, 이 대가리 깨질 소리입니다, 이런 거. 예. 아니 손해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종목 추천을 받습니다. 종목 추천. 예, 종목 추천 받으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짜증나는 소리 하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추천했는데 빠졌습니다. 세력의 농간으로 빠졌다. 발로 얼굴 쭉 차버려야 됩니다, 이거. 무슨 세력이, 뭐 만약 그렇다 쳐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거지. 치사하게 세력이 어쩌고 합니까? 예, 마찬가지로 거기 손절가 정해드렸는데 손절하셔야죠. 손절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일하다 보니까 이미 빠져있는데. 예, 안 그래 돈 잃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손절 못했다 이런 식으로 혼낸다. 찾아가서 그냥 멱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뭐 맞췄든 틀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예전에 많이 맞췄으니까 더 맞출 수 있겠는 확률이 높네, 잘 보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틀렸으니까 이번에 맞출 수 있는 거네, 아니면 예전에 많이 맞췄으니까 뭐 잘 보네,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맞추고 틀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에 대해서, 이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기술적 지표하고 추세선하고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근데 제가 점쟁이처럼 반등이 나올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쓸데없는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근거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합당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근거가 취약하다 그러면 저 반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돈 잃어가지고 짜증나는데 헛소리 한다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거 뭐 손절하는데 왜 손절 못했냐, 찾아가서 그냥 멱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세력한테 당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해서 주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속편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기반으로 발전이 있는 거지, 난 진짜 못하겠으니까 좀 대신 좀 이 선택의 책임을 회피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몰라서 좀 대신 좀,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금 딱 그만두시면 정말 앞으로 좋은 일인 겁니다, 그게. 예, 사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LG화학은 이미 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이나 이 경우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LG가 하는 행태들, 좀 LG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할 때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1조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광저우할 때 중국 자본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OLED 잘 돼도 LG디스플레이가 먹는 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LG화학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중에 시장에 공개해서 시장 자금 빨아들일 거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의 돈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면 할 수 없고 성공하면 자기들이 다 먹고 이거 굉장히 나쁜 행태입니다. 이런 종목 투자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LG화학은 어쨌든 뭐 바로바로 내리는 건 아니니까 기회 반등 줄 때마다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 예,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 보시면 이제 공모가 상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냥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아마 떨어질 텐데 결국 이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 위에서 잘 팔았으니까 밑에 안 팔았다 생각하고 밑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고 싶다. 이러시면 이 5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가로 간 48,000원 이 자리들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거래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된 자리다 보니까 이 상한가 자리는 보통 잘 반응이 오는 자리인데 그냥 밀고 내려가 버립니다. 거래가 없었으니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건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팝니다.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러면.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카카오 게임즈를 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든 자기들 의무 보호 확약 이 기간 지나서 자기들도 팔아야 되니까 24,000원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할 만한 가격대가 이 55,000원 정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자리의 중간 그리고 공모가의 2배 이상 2배 이상에서 조금 어느 정도 떠 있어야 나중에 공모가 가까이 오면 아 싸다 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매수가. 그래서 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 55,000원 부근 여기까지 오면 파신 분들은 안 팔았다 생각하고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못 팔아서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 사실 공모 받은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니까 반등 줄 때 정리하시면 되고 나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손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근데 손절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제가 어떻게 여기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못 찾는 자리는 그 포지션인 겁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보면 이게 두산중공업은 아마 청약일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관리를. 예, 그리고 아직까지 뭐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뭐 간단합니다. 뭐 기술적 분석 가지고 뭐 큰 거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의미냐 설명 못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어쨌든 분석이란 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다가 지치면 안 되니까 딱 보고 좋다 나쁘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아직 뭐 추세 살아있으니까 청약일까지는 어떻게든 관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리한 다음에 청약 끝나고 나면 이제 쭉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청약일까지 해서 일단 수익 중인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것도 들어보시고 틀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하시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